네, 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르노의 중형 SUV QM6 2.0 디젤 4륜 RE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독특한 헤드램프의 구성은 처음 마주했을 때부터 굉장히 독특했고요. DRL이 일체형으로 이렇게 테두리를 구성하고 있는데, 밖에서 외관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 조금 더 차가 넓어 보이고 커 보이고 웅장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줍니다. 헤드램프는 LED 퓨어 비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 4기통 싱글터보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177마력, 토크는 38.7입니다. 연비는 CVT 미션을 장착을 하고 있고 약 11km에서 12km 사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675mm, 축거는 2705mm입니다. 옆에서 봤을 때의 웅장함이 중형 SUV를 넘어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옵션 사양이기도 합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RE 시그니처 모델로 최상위 트림에 옵션도 다 포함이 된 풀옵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둘두로 55, 19인치 굉장히 독특한 사이즈인데요. 아마 국내 2.0 차량 중에서 19인치의 둘도로를 채택한 경우는 흔치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성이네요. 독특한 디자인은 후면부에서도 계속 적용이 됩니다. 지금 르노에서 밀고 있는 어떤 디자인 큐 같은데, 이렇게 D자 형태 또는 C커브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 앞뒤의 디자인의 일체감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차량을 조금 넓어 보이고 안정감 있게 커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풀옵션 모델답게 매직 테일게이트, 전동 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이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드럽고 소음도 적고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테일게이트를 작동하는 스위치는 요 위쪽에 달려 있고요. 지금 실내의 공간감을 보면은 글쎄요, 체감으로 봤을 때는 경쟁 차종인 산타페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체계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시트백을 접는 부분은 여기서 레버를 당겨서 플랫하게 접어서 뒷 공간을 조금 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역시 사용할 수 있게 이중으로 구성한 점은 최근 트렌드이기도 하고 르노 삼성 자동차가 잘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네요. 그 아래쪽으로 보면 보스의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우퍼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 수리킷, 지금 템퍼러리 스페어 타이어를 적용하지 않고 펑크 수리킷을 적용을 하고 있네요. 꽤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둡지 않은 실내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야간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QM6 2.0 디젤 모델이고요. 4륜 구동입니다. RE의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아마 QM6 중에서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옵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지금 차량 가격은 3,500만원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아마 4천만원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경쟁 차종인 산타페에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은 제가 보기에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졌다거나 기타 여러가지 편의 장비들이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보다는 열세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차량을 타게 되면 르노답게 저는 좀 심플하면서도 기본기가 좋은 그런 구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들면은 실내에 탔을 때의 센터페시아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들의 위치, 그 다음에 마무리되어 있는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조금 투박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또 처음에 봤을 때 복잡한 느낌이 덜하면서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기통이고 마력은 177마력이고 토크가 38 정도, 40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쟁 차종들에 비해서는 마력이나 토크나 약간의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수치로 보여지는 만큼의 체감은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일반인 분들이 특히 고속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내주행에서는 아마 이 정도면은 글쎄요, 저는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CVT 미션하고 조합이 되기 때문에 그 미션에서의 반응도 일반 미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점, 부드럽게 움직이는 점에서는 아마 그 타사의 차량들 일반 미션하고 구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스펜션 구성은 전류는 맥퍼슨 스트롯이 적용이 되고요. 뒤에는 멀티링크를 채택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일반적인 구성이면서 르노의 어떤 집약된 노하우를 표출하기에 가장 좋은 구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을 만드는 단가에서도 뭐 토션빔보다는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크게 무리 없이 대중적인 차량을 만드는 데는 적합한 구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3일 정도 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고, 처음에 출고된 지 얼마 안 된 차량을 받아서 주행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100% 시내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약간 9km에서 10km, 한 자리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2륜구동 모델보다는 연비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크루징을 하거나 고속으로 크루징을 하거나 기준속도로 꾸준하게 주행을 해줬을 때는 15.4까지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연비는 메이커 측에서는 11km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A필러가 실내에서 느꼈을 때는 상대적으로 조금 두툼한 편으로 보여집니다. 덕분에 풍절음이 많이 감소되어 있고 좀 절제되어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플래그 타입의 아웃사이드 미러를 채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쪽 부분까지도 좀 탁 트인 시야를 보여주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름대로 이 끝까지 밀어내서 최소한의 공간에서 아웃사이드 미러 고정하는 부위를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위치에 미러를 고정하는 차량들 중에서는 또 나름 나쁘지 않은, 상대적으로 같은 고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 나름 시야가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 저속에서의 소음 진동은 경쟁 차종보다는 조금 큰 편이 아닌가. 특히 진동 부분에서 저는 약간 조금 더 거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본격적인 주행 궤도에 오르고 나면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잘 제어가 돼 있는 편이다 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필러나 측면, B필러나 C필러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측면의 풍절음은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요. 진동 부분만, 주정차 시의 진동 부분만 조금 완화시켜 주면은 소음 진동 부분에서도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쟁 차량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중형 세단이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 SUV도 대형, 중형, 소형까지 다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고 CUV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가장 치열한 접점에서 아마 이 QM6가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중간중간에 아쉬운 점이나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클러스터상에 지금 전자식 4륜구동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앞뒤의 구동 배분을 보여주는 부분 표시창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숫자만 표시가 돼서, 물론 구동 계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구동 배분을 보여준다 라는 거는 느낄 수가 있지만, 조금 좀 실감나게 그래픽을 적용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심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시내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소음하고 특히 진동 부분이 저는 못내 아쉽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젤차를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솔린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보다는 소음하고 진동에 조금 덜 민감하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동급에서 비교를 하실 때 어떤 가성비라든가 아니면 차량의 기본기나 좀 단단한 느낌을 찾으시거나, 또는 실내가 너무 화려하거나 옵션이 많은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QM6가 딱 맞습니다. 그런데 소음 진동의 디젤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좀 소음 진동이 덜했으면 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 생각에는 QM6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반면에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승차감, 차량의 안정성이라든가 고속주행 시에 전반적으로 다가오는 그 안락한 느낌은 경쟁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본기가 좋은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저한테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시트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물론 프리미엄 나파 가죽을 적용을 해서 이 몸에 닿는 부분의 느낌이 두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질감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시트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전체적인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헤드레스트의 편안함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미션이 CVT 타입인데요. 지금 운행을 조금 하다 보면 수동 기어로 변속을 했을 때에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느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일반 기어의 그 각 단을 올라갈 때 체결감이 느껴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튼 CVT 미션들을 운행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맹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좀 좋지 않은 느낌들은 많이 제어를 잘 해둬서 마치 일반 미션을 운행한 듯한 느낌에 최대한 근접하게 좋은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것 같네요. 지금 시승 차량에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옵션이고 RE 모델의 시그니처까지 올라오니까 QM6에 적용할 수 있는 웬만한 옵션들은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운드도 굉장히 깊고요.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사운드도 괜찮고 이 정도면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힘있는 사운드가 중저음, 특히 이제 보스 오디오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중저음의 재생력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막귀라서 그렇게 음악의 조예가 깊거나 민감한 편은 분명히 아닌데요. 이렇게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들어도 이거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로 음악은 잘 들리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으로 추천을 드려보죠. 그리고 지금 해당 모델에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대석하게도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대신에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돼서 후진이나 평행 주차나 직각 주차 시에 자동으로 주차를 보조해주는 장치가 적용이 됩니다. 글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히는 구간, 서울 시내에서 있다 보면 막히는 구간을 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주차 보조를 넣는 것보다는 물론 비용 차이가 나겠습니다만은 옵션으로라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지 않나, 보다 더 실용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륜의 맥퍼슨 스트롯, 후륜의 멀티링크, 이 서스펜션의 조합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전자식 4륜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임의로 2륜으로 고정을 해놓고 코너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오토로 놓고 코너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코너링을 돌아보면 차량의 기본 성향 자체가 SUV 치고는 코너링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반응도 유격이 그렇게 큰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름 안정감 있고 조금 직결감이 좋고 또 타이트하게 돌아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차가 QM6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SUV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승용차에 비교를 하게 되면 조금 기우뚱하는 느낌도 있고 차체가 약간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약간의 이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급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핸들링하고 코너링은 저는 높은 점수를 분명히 주고 싶습니다. 시승을 했지만 제가 영상으로 남기지는 사진만 남기고 영상으로 남기지 못한 차량이 있는데요. 지금 QM6 2륜 가솔린 모델입니다. 기본형 모델 같은 경우는 2,400만원대부터 출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QM6 라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2륜 가솔린 모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2,400만원부터 시작하는 그 모델을 RE 모델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기본 옵션만 몇 개 추가해도 그 가격대 2,500만원이면은 글쎄요, 티볼리나 코나 중간 정도, 약간 상위까지는 올라가겠네요. QM6를 고집을 하시는데 반드시 디젤만 고집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가솔린 모델도 한번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138마력이라고 하는 마력이
토크도 뭐 아마 2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수치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일상에서 특히 시내 주행을 할 때에서는 뭐 저는 거의 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요. 고속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파워풀하게 나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니TV에서 전해드린 QM6 2.0 디젤 4륜구동 RE 시그니처 모델의 주행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